제 임기를 며칠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각급 위원회들의 활동들을 좀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새로고침위원회가 아마 공식적인 모임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동안 쭉 논의되었던 내용, 조사하고 준비했던 내용, 분석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시게 될 텐데, 이 활동 전체 내용의 풀 텍스트는 이제 자료로 만들어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쯤에 배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활발한 토론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잘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마무리 활동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또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발표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 조사한 내용들 분석들을 보면 유권자의 지형이 우리가 전통적인 분석 틀로 분석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유권자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바뀐 지형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는 우리 당의 다음 지도부의 몫이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유용한 여러 가지 틀들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1야당 민주당의 변화는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 있게 그리고 시대의 변화, 유권자의 변화에 맞추어서 민주당이 변화해 가야 된다. 유권자와 동떨어진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제언 다음 지도부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달이 조금 못 되는 시간이었는데 당 지도부에서 저희 새로고침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1, 2회 이상 그 장시간에 걸친 토론에 저희 위원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새로운 방법론으로 유권자 지형 조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대선 지선과 같은 큰 선거들을 패배했기 때문에 당에서 이 원점에서부터 이 유권자 지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당 지지층에 대해서도 고정 지지층 또 그 이탈층에 대해서도 상당히 방대한 규모의 FGI를 새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조사를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본 적이 없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 6년간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또 많이 설명해내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당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기초로 먼저 그 조사의 개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가 이기는 민주당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미리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해 드리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진보 보수의 전통적인 유권자 지형이 가치와 정책 이슈에 따라서 해체되고 분화되면서 크게 6개 그룹으로 유권자가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새로고침위가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대선과 지선의 패배 원인을 확인하고 차기 총선 대선에 필요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기존에 보통 많이 조사하는 방식이었던 단순히 이제 이념 성향과 이제 정책을 묻는 그런 전화 조사보다는 훨씬 더 방대한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Q 방법론을 사용해서 3,000명 대상의 대규모 웹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Q 방법론에 따라서 이념, 가치 지형에 따른 강도 측정 질문을 34개 진술문으로 제시해서 응답자의 선호에 따라서 그룹이 형성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는 이념 성향에 따른 일관된 진보, 중도, 보수층이 아니고 개별 정책 이슈에 따라 형성된 6개의 집단이었습니다. 먼저 1그룹은
평등, 평화,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등, 평화 그룹이라고 저희가 네이밍했는데요. 전체 37.7% 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시장 중심의 자유와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을 선호하는 자유능력주의 그룹이고 전체의 21.5% 정도 규모였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중요시하면서 이를 위해서 국가의 복지와 친환경 정책도 필요하다는 친환경 신성장 그룹이고 전체 18.8% 정도입니다. 4그룹은 시장과 국가의 기득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면서도 성평등과 소수자 우대에 강한 반감을 보인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입니다. 9.3% 분포입니다. 5그룹은 민생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컸지만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무당층이 많은 민생 우선 그룹으로 6.4%입니다. 6그룹은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는 크지만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 성향을 보이는 개혁 우선 그룹으로 6.3%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 지지를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1그룹 평등 평화 그룹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3그룹 친환경 신성장 그룹이 18.4%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2그룹 자유능력주의 그룹이 41.4%, 3그룹 친환경 신성장 그룹이 2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면서 약 40%에 가까운 핵심 지지층을 형성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지지층이 좀 취약했던 것에 비해서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하나의 정치적 집단을 형성해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성공이 민주당이 그 지지층이 안주하게 만들었고 또 경직된 정책 노선과 또 오만한 태도를 갖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성공이 오히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의 확장을 저해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의 패배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과거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더 진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도로 갈 것이냐 보수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이 좀 아니라는 그런 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각 집단은 개별 정책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지만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진보 보수 구도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 2와 3은 기업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국가와 복지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고 또 2와 4는 외교적 입장에서 일치하지만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또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권자 지형에서는 세부 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예전과는 좀 다른 방식의 그런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막연히 진보냐 중도냐 이런 구도에서 뭔가를 지향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이번에 저희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을 해야만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당의 노선, 정책, 그리고 태도, 조직과 운영에서 대대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약 35에서 40% 정도 되는 지지층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고 그럼 향후 선거에서도 아깝게 계속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이번 조사 결과 나왔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저희가 분석하면서 놀랐던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제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평화 노선이라든지 2010년대 이후에 무상급식 운동과 함께 시작됐던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고 상당한 다수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다른 어떤 이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이념 가치 그룹보다도 더 다수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이런 가치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굳건하게 지켜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평화 노선과 그리고 복지 확대를 통해서 평등을 강화하는 노선, 그리고 보편적 복지 국가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다수를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마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향후 10년 동안, 아주 긴 시간이죠. 10년 동안 조금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 성평등,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했고요. 그렇게 그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잡고 나아갈 때 평등, 평화 그룹이 한국 사회에서 형성이 되고 커졌던 것처럼 또 새로운 형태의 진보적인 가치 그룹이 한국 사회에 형성될 수도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서 현재 유권자 지형에서 현재 그 민주당의 굉장히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 평화 그룹을 넘어서서 친환경 신성장 그룹이라든지 또는 민생 우선주의자 그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룹에 대해서 다가가는 정책을 가져가야 하고, 그 핵심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신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제안한 이 가치들을 가지고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을 재편을 하고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진보 노선을 정립을 하면서 최대 다수 연합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이전의 대선을 평가한다거나 향후 노선을 정립하기 위한 토론을 할 때에도 인물이라든지 또는 개별 사건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의 노선 전환을 많이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에 그 웹조사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이제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 혹은 또 최근에 민주당을 계속 지지했으나 대선 지방선거에서 이탈한 그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을 했는데요. 전국 주요 지역의 연령, 성별로 12개 그룹을 구성해서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태도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진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웹조사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지금은 이제 진보다 보수다 이런 이념적인 어떤 지점을 선점하고 거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진보 보수라는 그 이념은 많이 모호해졌다. 그리고 불분명해졌다. 이런 설명들이 많았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사실은 이제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을 뿐인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정책이나 국가의 발전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리 지키기 싸움 같다. 이런 이제 불만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모호해진 것의 좀 하나의 장점이라면은 그동안 왜 이제 지금의 여당이 경제 정책에서는 유능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점도 그렇게 지금은 뭐 아주 선명하지 않다. 세대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 이제 지금 현실적인 정책을 잘하는 정당이 유능한 정당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하고요. 또 그리고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그 노선을 유지해 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그 부분을 좀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얘기는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를 했을 때도 많이 나온 말인데 그때도 전문가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입장을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내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가장 많으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일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별로 주지 못했다는 점을 이번에 그 FGI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웹주사와 FGI를 통해서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폐쇄적이고 낡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양성 확대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의 국회의원 구성이 법조인에 치우쳐져 있는 등 다양성, 성별이나 연령, 직업적인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당 주류와 반대되는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 의지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하다는 점, 또 무엇보다 청년 정치인들을 일회성으로 이용할 뿐 실제로 당의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한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정당이 관점과 시선을 바꾸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직 시스템의 운영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이 다르게 인식한 만큼 실행 과정에서 방식과 관점 역시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당원 참여 시스템, 세대 교체를 위한 인재 육성 시스템, 일관적이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이를 개별적 과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구축하며 이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체제까지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폐쇄적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 내려놓지 못하는 정당이 아니라 다양하고 유연한 조직과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